21일 세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죠. 그간 토론은 예고편이었을 뿐 거대 양당 두 후보의 디스전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윤석열이 핵심이다라고 주장했죠. 윤석열 후보 역시 대장동과 김혜경 씨 사건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씨발 살발하다 살발해 진짜.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서로의 폭로전에 거짓이라며 몰아세웠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또한 강한 공격에는 답을 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묻잖아 이 씨발놈아! 누구냐니까! 실망스러웠던 것 하나는 후보들 모두 자신의 공약을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정치 중도층이 나아 보여요. 정말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대책이 있는 건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 건지,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게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이번에 기축통화국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충돌했죠. 그럼 기축통화국이 뭐냐? 기축통화는 국제통화라고 하는데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축이 되는 특정국의 통화로 보통 미국 달러를 가리킨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보면 중국 여행지나 대마도에서 한화, 한국 돈을 받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여행을 하는 나라, 우리가 가려는 나라에 화폐 혹은 달러를 바꾸는 것처럼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화를 무슨 근거로 기축통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중에 분명 일부는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나라 빚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없는 편이고, 코로나 이전의 빚은 대부분 공무원 월급이나 연금에 의한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죠. 기축통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구조적으로 나라 빚이 전부 다 공무원 월급이나 연금이에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빚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는 국민들이 모두 떠안았죠. 국민들의 빚의 규모와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빚까지 합치면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를 가만 내버려 두면 자멸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정도예요. 생각해보시면 간단합니다. 나라 빚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세금이죠. 집은 살 수 없고, 취업은 힘들고, 세금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죠? 출산율은 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토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가 정권교체, 정권 심판입니다. 그 이유는 불공정, 내로남불, 무능, 무책임, 그리고 편가르기에 지친 국민들의 염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 관심은 대선이 끝난 이후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모아놓아야 하느냐죠. 사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건 이 시점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이 시점에서는 법원도 경찰도 무엇 하나 밝혀낼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약속대로 선거가 끝나도 받을 벌은 받고 줄 벌은 줘서 공정한 사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면 좋겠어요.